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간만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의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까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 지수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화면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54%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 지수도 0.7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까지도 0.85% 내림세 보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본과 중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홍콩과 대만 증시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뚜렷한 호재 없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0.83% 오늘 휴장했지만 전거래일에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열렸던 홍콩과 대만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항생 지수 1.2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대만 지수도 1.96% 조정을 받으면서 2%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는데요. 공매도에 취약한 일부 바이오 업종과 2차 전지 업종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66% 조정을 받으면서 3,127.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5,877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391억 원, 외국인이 4,472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 주간 수급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도 7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오늘도 5,800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동반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392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고요. 외국인도 4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등락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2% 가깝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보험 업종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집계가 되면서 1.81% 상승했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과 통신업, 의료정밀 업종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업종까지도 0.17% 상승했고요. 반면에 서비스업과 제조업 0.07%, 0.55%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또 종이목재 업종과 철강 및 금속 업종까지 1.7%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업과 금융업도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고요. 유통업종도 1.4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기가스업과 기계업종도 쌍끌이 매도세가 집계가 되면서 1% 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만 유일하게 파란불을 켰습니다. 2%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90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73% 크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만 1,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우선주도 0.95%,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네이버까지도 0.97% 상승하면서 36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0.88%,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현대차가 2.83%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21만 8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이 6%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24만 9,500원에 거래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86% 조정을 받으면서 77만 3천 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또 삼성 SDI까지 2%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11위부터 15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아까지도 4%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8만 1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또 포스코도 1% 오름세를 보였고요. 현대모비스까지 0.93% 상승하면서 27만 2,5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반면에 LG전자와 삼성물산은 각각 1.59%, 2.94% 조정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2.2% 크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961.8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1,994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549억 원, 외국인이 1,815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310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 오늘도 1,994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도 매도했는데요. 82억 원의 물량을 순매도했었고 오늘도 549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824억 원의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업종별 투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음식료와 담배 업종이 1% 넘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소프트웨어 업종도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0.06%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건설업종이 0.02% 내림세를 보였고요. 기계장비 업종도 0.41%, 또 정보기기 업종까지도 외국인의 매도세 집계되면서 0.44%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쪽도 0.54%, 0.6% 조정을 받았고요. 금융업종도 기관의 매도세 집계되면서 0.67% 하락했습니다. 또 섬유의료와 통신 서비스까지 일제히 파란불 켰습니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운송장비와 부품 업종까지도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고요. 또 인터넷 업종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더 많이 집계가 되면서 1.03% 조정받았습니다. 또 화학 업종과 반도체까지도 1.39%, 1.55% 조정을 받았고요. 금속 업종까지도 1.58%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모두 다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 가깝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10만 5,5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5.04% 하락하면서 12만 6,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까지도 4.61% 내림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도 4%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17만 3,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펄어비스까지도 2%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0.56%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HLB와 알테오젠 각각 4%대 나란히 조정을 받았고요. SK머티리얼즈는 0.15%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1.94% 하락하면서 10만 1,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0.3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LNF가 6.72% 급락세를 보이면서 84,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제넥신도 3%대, 원익 IPS까지 2.4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솔브레인까지도 1.63% 하락하면서 35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물지수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장 이슈됐던 특징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 첫 번째는요, 바로 아센디오입니다. 아센디오가 거래재개 첫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아센디오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한편 아센디오는 지난해 3월 반도그룹의 관계사인 퍼시픽산업에 인수된 이후 사업 구조조정과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134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재무 안전성을 크게 개선시켰다며 K콘텐츠 육성 및 제작 등을 통해 사업을 안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센디오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거래가 재개돼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17%, 18%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3,91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네, 오늘 상승한 종목 두 번째는요, 바로 SJM입니다. 중견 자동차 부품사 SJM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MH 기술개발과 협력해 자체에서 개발한 고발열 부품용 냉각유로 제로릭 튜브를 현대차그룹과 BMW에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MH와 SJM은 합작사 SJMH EV도 출범해서 SJM의 인프라를 활용해 유럽, 일본, 북미 고객사 대상으로 영업과 생산시설 구축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SJM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81% 상한가 터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직전 거래일에는 1%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5,530원에 거래 마쳤고요. SJM 홀딩스까지도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SJM 홀딩스는 4,8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제조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키트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는데요. 회사 측은 코로나19 병원체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또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를 동시 또는 단독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제조 허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니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16% 급등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23%까지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는데요. 결국에는 4.8% 오름세 보이면서 19,6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하고 있는 종목 다음 종목은요,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기아 북미법인은 4월 미국 판매량이 71,177대로 지난 3월에 세운 월별 판매량 기록을 경신해 최고 월별 판매량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딜러와 공장이 셧다운을 겪었던 전년 동월 대비 121.3%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현대차 북미법인도 4월 미국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8% 증가한 77,523대를 판매하면서 지난 3월에 이어 월별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가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03% 오름세를 보이면서 81,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현대차도 2.8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까지 세 종목 일제히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삼성그룹주입니다. 삼성과의 지분 상속 발표에 삼성생명을 필두로 삼성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일가는 지난달 30일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나눠 상속받았는데요. 삼성전자 지분은 이 부회장 등 3남매와 홍라희 여사가 법정 비율대로 분할했고, 또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삼성생명 지분의 절반은 이 부회장이 가져가면서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 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유지되면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주들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살펴보시면 삼성생명이 4%로 가장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85,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호텔신라도 3.12% 상승하면서 89,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삼성화재까지도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효성그룹주입니다. 자회사들의 실적 고공행진에 힘입어서 지주사인 효성 및 계열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효성 TNC,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이 지난해보다 약 3배에서 5배나 급증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효성 TNC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214.4% 증가하면서 설립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192.92%, 또 효성화학은 392.5%나 늘었습니다. 계열사들의 선전에 힘입어 주효성도 1분기 1,00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배나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효성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효성이 8%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107,500원에 거래에 마쳤고요. 효성중공업도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효성화학까지도 5%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효성TNC도 2.35% 상승하면서 704,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모더나 관련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한국 자회사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언론에 따르면 모더나가 한국 내 사업을 위해 임원급 인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더나 측은 공고를 통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이끌기 위한 인재를 찾고 있다며 한국 내 사업 조직을 구축해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에 모더나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결국에는 하락 전환한 종목도 있지만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1,31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ST팜도 0.79% 오름세를 보이면서 11만 5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구리 관련주입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한때 톤당 $10,000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물 구리 가격은 현지 시간 29일 장중한 때 10년 만에 최고가인 톤당 $18,000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6월물 구리 가격도 30일 장 초반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차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등으로 인해 구리 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구리 관련주들 이 소식에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화면 살펴보시면 이구산업이 1.4% 상승하면서 4,695원에 거래 마쳤고요. 서원 같은 경우에도 1.3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풍산까지도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37,950원에 거래 마쳤고요. 대창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금호 HT입니다. 금호 HT가 신약 개발 회사인 다이노나를 흡수 합병하는 증권 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다이노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서 신물질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변이 바이러스 대응 소식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합병은 금호 HT가 다이노나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금호 HT가 시장에 남게 되고 다이노나는 소멸하게 되는데 합병 기일은 오는 7월 12일이고 관련 주주총회는 6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소식에 금호 HT 오늘 4%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캔들 살펴보시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17%까지 고점을 찍으면서 3,095원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 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2,74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6%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도 4%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오늘 하락한 종목 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JCGV인데요. CJCGV가 최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장고가 급증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었는데 공매도 재개 첫날인 오늘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차장고의 약 80%가 4월 들어 늘어나면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대차장고 증가율을 보였었는데요. 대차거래는 주로 공매도와 파생상품 포지션 해지 용도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대차장고가 증가가 곧 공매도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시장에서 공매도로 유입될 수 있는 대기자금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인식이 되면서 투심 압박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CGV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까지 이 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었지만 오늘은 3% 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25,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상황 화면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에서 방송하고 있는 증권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이 되는 오프닝 벨부터 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방송되는 종목의 제왕까지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많이 시청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제왕에 출연하고 계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전문가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거나 아니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도 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상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정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근데 연일 계속 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사실은 장 초반부터 밀렸다라고 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대응을 좀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장 마치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면서 결국엔 공매도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줬다가 그 기대감을 모두 상쇄시키는, 좀 실망시키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큰 피로도가 지금 나타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일단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매도 금액이 많아서 시장이 밀렸다라기보다는 이 조정을 받았던 시총 상위 종목들끼리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내외의 조정이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지금 조정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혹은 제약바이오주들이 밀리면서 모습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자연스럽게도 우리 시장이 마치고 나서 유럽 시장은 지금 다시 상승세로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뭐 유럽 시장이 끝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럽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조정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오늘 나와준다면 내일 우리 시장 오늘의 하락폭의 일정 부분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기술적인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내일까지는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아무래도 공매도 영향이 크지 않기를 바랬었지만 제약바이오 위주로 많이 밀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이 다행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추이는 잘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공매도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 2차전지 쪽도 많이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공매도에 대비해서? 뭐 지금 제가 손절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위치에서 사실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면 하락폭이 제법 클거든요. 대신에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있거나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만약 판단이 된다면, 혹은 판단이 어렵다면 저희 노란통 메신저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보다는 어찌 보면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 관리가 더 유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매도에 타격을 받은 종목들 지금 바로 손절보다는 물타기 하면서 평단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대응 방법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요. 오늘 효성그룹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효성그룹주들은 흐름을 어떻게 보셨나요? 좋습니다. 네. 좋은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신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이러한 기업들 뭐 좋은 거는 뭐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긴 하나, 없으신 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과연 이 효성그룹주를 사는 게 좋은 방법일까는 저는 고심해봐야 된다. 뭐 물론 고심해봐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뭐 1월부터죠. 1월, 2월, 3월, 4월, 5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도 21선이라고 하는 이평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요. 뭐 5개월 동안 쉼없이 올랐던 종목이 조정 나오면은 또 이제 제법 긴 시간 동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기간 조정도 기간 조정이지만 올라온 만큼 또 골이 깊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61선 이평선이 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싸게 사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효성그룹주들 호실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신규 진입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6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전문가님 대단하세요. 역시나 전문가님이 지난번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어떤 섹터가 유망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전문가님이 분명히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기적처럼 자동차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네, 이쪽 부분 흐름은 뭐 어떻게 보셨어요? 현대차, 기아 네. 이러한 쪽을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일단 최근에 가장 강했던 그때 당시였죠. 강했던 철강 업종들이 조정이 나오면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자동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주가 움직일 때는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의 조정과 함께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기업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바로 반응한 게 현대차, 기아 그리고 만도와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혹은 완성차 관련 기업들이었는데요. 저는 우선은요, 뭐 어느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철강주가 좋냐, 자동차주가 좋냐 이런 질문에는 제가 섣불리 대답하기는 좀 어려우나 시속 게임이라고 하죠. 뭐 핑퐁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기에는 지금 현재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적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들어와 준다면 모를까.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 한쪽만 들어오거나 아니면 둘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업종이 동시에 오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동안 강했던 업종이 쉬어갈 때 오히려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시소게임 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매일매일 이렇게 강세 보이는 섹터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시소게임이라고 비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제가 딱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업종이 괜찮을까요? 질문하려고 했는데 바로 네. 또 철벽을 치셨네요. 그렇죠. 그럼요, 전문가님. 네. 자동차 쪽에서 이렇게 완성차 대기업 쪽이 더 좋을까요? 작은 부품단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이게 날카로운 질문이긴 한데 네. 이거는 사실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닝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약간 포트에 만약에 중장기적인 종목들이 있다면 오히려 자동차 쪽은 저는 부품주 위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부품 쪽은 시청자분들 단기로 중에 보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좀 오래 볼 것들을 포트에 가지고 있다면 저는 자동차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게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뭐 만도라든지 혹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렇게 부품주들 위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중소형 개별주든 혹은 단기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나 기아를 분할해서 한번 잡아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주는 중장기로 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채우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자동차 쪽 관련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 쪽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하셨고요. 또 현대차나 기아 쪽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길게 가져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공매도 네. 오늘 아무래도 하락의 원인이 공매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매도의 영향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그걸 알면 그렇죠. 직접적으로 투자를 열심히 했겠죠. 아, 네. 예. 일단 사실 공매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내리고 나니까 좀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오늘 시장이 올랐다면 뭐 공매도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일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필 이제 오늘 또 내렸고 그동안에 이제 공매가 재개된다면, 만약 재개된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흐름이 좀 실제로 나타나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걱정들이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언제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는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시청자분들께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 번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현금이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혹은 뭐 소액으로 5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다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물을 타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현금이 있다면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위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선은 뭐 공매도로 인해서 얼마만큼 빠지느냐를 저는 걱정하기보다 공매도 덕분에 그동안 사고 싶은 종목이 내려왔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것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포트폴리오 운영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그 투매 물량이 나올 때 동요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제까지 내릴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하기보다는 우선 만약 내린다면 일단 손절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을 면밀히 체크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면 내린다 하더라도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만약 가능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공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러한 것을 고려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평가를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으로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런 걱정보다는 공매도 덕분에 오히려 관심 있던 종목들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종목의 실적이나 기술력을 보고 판단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난주에도 출연하시면서 이제 공매도가 네. 이번 주에 재개가 되는데 주 후반까지는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렇죠.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의견이신 거죠? 이번 주까지도?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지난주에 이번 주 시장을 예측을 하면서 네. 뭐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는 첫 주이기도 하고 또 수요일날 휴장도 있고 또 이번 주에 많은 지표들이라든지 여러 이 글로벌 인터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오늘 월요일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안 한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러한 관망세는 이번 주 후반부까지 좀 체크를 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시장은 언제나 열리니 하루하루 열리는 그 흐름에 너무 매일같이 매매를 하려는 욕심을 좀 버리시는 한 주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공매도에 대비해서 관망세를 유지하자라는 의견 똑같이 주셨고요.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매일매일 열리니까 그날의 등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의견까지도 주셨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번 출연 때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조금 전에 제왕의 콜센터에서 연결했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